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의 봉쇄가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도전하는 이란 선박들은 제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두바이에 있는 맷핀 기자가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맷. 좋은 아침입니다. 인슬리. 현재까지 미국의 봉쇄가 진행 중인 페르시아만에서는 심각한 사건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폭스의 로렌 시모네티가 지금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오늘 중국 선박 한 척이 XR의 봉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어제 봉쇄 첫날에는 통과가 저지됐던 유조선 겸 화학 제품 운반선이 오늘은 성공적으로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과 센테콤이 말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즉 페르시아만 전체가 봉쇄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란인들은 이란 항구로의 접근만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한 군사 대변인은 만약 이란 항구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걸프만이나 오만의 어떤 항구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를 통해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오늘 아침 국제에너지기구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의 제약으로 인해 역사상 가장 큰 연료 공급 중단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중동의 석유 생산이 대폭 감소하면서 항공 연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최근의 새 보고서는 지속적인 부족과 훨씬 더 높은 가격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에인슬리.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맷.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젤렌게우 봉쇄와 원유 배럴 가격이 $100에 근접함에 따라 이번 주에 휘발유 가격이 다시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JD 벤슨은 가격이 미국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휘발유와 에너지 가격이 올랐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브렛. 하지만 그 가격들은 이전 정부 시절에 비해 오른 것이고 이제 우리는 강한 입장에서 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브렛, 미국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 가격 인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 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 옆에는 Fox 비즈니스의 찰스 페인 씨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휘발유 살 돈 필요하죠? 우리는 지금 이익을 내야 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유가가 $105까지 올랐다가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00 이하로 떨어졌어요. 97달러. 그 가격들이 자주 급락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연말까지는 배럴당 $72 정도가 될 수도 있고 갤런당 $3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앞으로 2, 3주 안에 끝날 겁니다. 이건 일시적인 비용 상승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그럴 가치가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평화의 배당금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모두에게 수십 년간 이어질 큰 팍스 아메리카나가 올 것입니다. 주말에 마리아의 프로그램에서 대통령이 한 말을 듣고 떨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그는 떨어질지 확실하지 않고 중간 선거까지도 안 떨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오디오 클립을 듣고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아마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유지될 거예요. 이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안녕. 제 생각에는 그가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 문제가 몇 주 안에 해결된다면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올해 말에는 유가가 $73 정도가 될 것이고 휘발유 가격은 $3 10센트가 될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결되죠? 지금은요? 우리가 들어가서 농축 우라늄을 가져오면 끝인가요? 이번 마지막 라운드에서 정말 근접했던 것 같아요. 많은 것이 걸려 이란은 초조합니다. 알다시피 저는 미국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미국 언론도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항으로 게릴라전을 벌인다는 생각 알죠? 문을 잡고 있는 남자가 나오는 오래된 밈 있잖아요. 이제 그들이 도착했어요. 그게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상황 해결을 위해서지만 이 봉쇄는 이란의 기존 경제적 손실과 합쳐져 더 큰 피해를 줍니다. 네, 안 됩니다. 이로 인해 이란은 하루에 4억 3,500만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어요. 맞아요. 미국에서는 휘발유 평균 가격이 $4 11센트입니다. 지난주에는 $4 14센트였어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3 67센트였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그리고 JD 벤스가 이 점을 언급했는데 그는 아직도 가격이 높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취임 이후로 가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정말 급격하게요. 우리는 이미 겪어본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최고치에는 못 미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점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대규모 법안과 세금 감면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좋은 일들을 해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미 분명했던 모든 것들 말이죠. 제조업 데이터, 일자리, 그리고 리쇼어링, 해외에서 국내로의 이전 데이터는 지금 우리가 중단되길 원하지 않는 멈출 수 없는 경제를 보여줍니다. 이게 슈퍼마켓 식품 가격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네,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디젤류 같은 경우에는요, 식품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니까요. 지금 유일한 긍정적인 점은 미국 산업의 필수적인 천연가스가 이란과의 분쟁 이후로 20% 저렴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제를 실제로 이끌기 위해 건설한 모든 데이터 센터와 공장들은 화려하진 않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알겠어요. 당신이 공개 회의를 주최하죠? 네, 폭스 비즈니스입니다. 정말 기대돼요. 내일은 우주와 관련된 일이고 이보다 더 완벽한 타이밍은 없겠죠. 당연히 아르테미스도 있고 스페이스X의 IPO도 있습니다. 주 정부도 있죠. 저 우주 좋아하는 거 아시죠? 당신도 어릴 때부터 우주 좋아했죠? 지금 벌리고 있는 돈. 저는 작년에 제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줬고 올해는 그 기록을 넘길 것 같아요. 이미 제 비즈니스 프로그램 구독자들과 공유했던 아이디어들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이야기할 거예요. 앞으로 1년에서 5년 사이 우주 산업에서 말이죠. 정말 엄청난 일이 될 겁니다. 네, 저도 꼭 봐야겠어요. 재밌겠어요. 멋진 것도 있네요. 좋네요. 그러면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목요일에 있을 수 있는 대화에 대해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그건 꽤 긴 약속이 될 것 같아요. 프레이, 당신은 부통령이 뭔가 구체적인 게 있거나 지금부터 그때까지 그 문제를 놓고 이야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면 다시 그 여행을 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미국이 이란인들이 어떻게 협상하는지 이해하고 있고 이전 정부들처럼 이란인들이 이런 대화를 질질 끌도록 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레드라인은 매우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미드나잇 해머 작전 이후에도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지하에 비축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란이 후티와 같은 지역 대리단체들을 지원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헤즈볼라와 그들의 확장 중인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이란인들은 에픽 퓨리 작전 이후 더 이상 영향력이 없습니다. 미국은 그들의 미사일과 드론 생산을 심각하게 약화시켰고 정권의 지도부는 파괴되었으며 해군도 대부분 바다 밑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이란인들에게는 선택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전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있을 모든 대화에서도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트레이, 어제 브렛 베이어와의 인터뷰에서 부통령은 협상하던 사람들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해 테헤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란 정권의 혼란을 드러내는 건가요? 그들은 통신 시스템이 파괴되어 많은 IRGC 현장 요원들과 소통할 능력이 없습니다. 통신 시스템은 에픽 퓨리 작전 중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 이후 그가 중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이란 정권의 내부 소통 무능을 보여주며 그 요원들이 수도로 돌아가야 함을 시사합니다. obterem respostas a essas questões. 다시 한번 트럼프 정부는 레드라인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인들이 핵 프로그램이나 지역단체에 대한 지원을 유지한 채로 협상에 복귀하려 한다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인들에게 올리브 가지를 내밀었고 특히 농축 우라늄과 관련해서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협상에서 우라늄을 포기하지 않으면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그들의 공군이 무너졌고 해군 전력도 괴멸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사망했고 경제도 붕괴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협상할 의지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란에서는 에픽 퓨리 작전 이전에도 이미 수도를 테헤란에서 옮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었어요. 물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기억하세요. 올해 초에만 해도 수만 명이 이란 내 심각한 경제 위기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역 정보 당국은 이번 분쟁으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장과 경제 모두에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에너지 프로그램에서 남은 유일한 카드는 이란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란 정권의 상황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절망적인 경제 상황에서 미국과 이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공격이 정권의 핵심을 강타했기 때문에 단지 고위 관리들뿐만 아니라 은행 시스템과 그 돈으로 유지되는 군사 엘리트들까지 영향을 받았던 건가요? 이것은 오바마 행정부와 같은 이전 정부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이란 정권은 지금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격이 군사 목표뿐만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까지 이어진다면 내부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아 앞으로 정권이 붕괴할 수도 있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지역 이스라엘 소식통들의 말입니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이란인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전쟁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네, 간단해요. 그들은 합의를 어기고 해협을 열지 않았어요. 흐름이 거의 없었지만 이제 완전히 막혔어요. 정말 고마워요, 트레이.